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AI 로봇 2주식 세계 최초 압도적 기술력으로 100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냥 로봇이 아니고요. AI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기반한 어떤 주식이 가장 크게 올라갈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성장으로 사랑으로 빠른 성장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7,7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저희가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정리를 해놨으니까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AI 로봇 2주식 세계 최초 압도적 기술력으로 100배 이상 올라갑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이 AI 로봇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 AI 로봇이 뭐냐? 간단합니다. AI 로봇이란 말 그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혼자서 판단하는 그런 로봇을 보고 우리는 AI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LG 스마트 공장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이 쌓고 옮기고 뭐까지 불량 체크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쌓는 거랑 옮기는 거는 그냥 시스템화 시켜서 뭐 여기 쌓이면 이걸 들고 일로 옮기고 또 이걸 조립하고 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량이냐 아니면은 괜찮은 거냐 아닌 거냐 판단하는 건 AI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량 체크까지 하면서 LG전자의 미국의 테네시주 스마트 공장입니다. 미국 남동부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 클락스빌에는 등내 공장으로 LG전자 스마트 공장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166개 무인 운반 로봇인 AGV가 쉴 새 없이 부품을 실어 나르고 로봇팔이 철판을 옮기면서 세탁기를 조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옮기거나 실어 나르는 게 아니라 로봇팔에는 3D 카메라, 이 실제로 이 뭐가 문제가 있나를 판단하는 카메라가 접지 부분의 흠집이나 작은 오차를 AI로 인공지능으로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중요한 건 사람이 안 하고 로봇이 하면은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생산성이 약 20% 정도 증가를 했고요. 불량률 같은 경우에는 약 60%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이 하거나 하는 것보다도 로봇이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이 낮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태고 그럼 LG만 지금 AI 로봇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공정에 AI 로봇 공정을 쓰게 됩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정에 AI를 도입을 했고요. 생산 효율, 수율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정에 AI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생산이라든가 운영 효율에 그리고 수율까지도 개선을 합니다. 수율이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사실상 아무리 SK하이닉스라도 반도체를 10개 생산하면은 그중에 불량이 없겠냐? 당연히 불량이 있겠죠. 그 불량을 줄이는 거를 수율 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정 결과를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하는 가상 계측 AI 솔루션 파놉테스 VM을 양산 팹에 도입을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A라는 걸 통해서 이제 양산을 하면은 어떻게 양산이 될까? 불량률이 얼마인가? 뭐 생산성이 얼마인가 확인합니다. 야, 나빠. 그럼 B라는 걸 넣어보고 한번 예측을 해봐. 그럼 이게 좋아. 그럼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돌려보고 계측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다?
직접 계측하는 게 아니라 가상 계측. 그러니까 넣어 봤을 때 '어떻게 나올 것 같아.'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고 다 아낀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한번 반도체 품질과 직결되는 방막 증착 공정에 우선 도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막 증착 공정이 가장 계측하기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계측하기에는 돈이나 시간, 사람도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한번 이 AI로 해 보자가 된 거죠. 그래서 AI 가상 계측 모델은 웃긴 게 실제 계측 장비와 유사한 예측 정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직접 했는데 그 직접 한 거랑 아니면은 진짜 가상으로 한 거랑 비교를 해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 뭐 큰 차이가 안 나더라. 그럼 얘기하는 게 뭐하러 우리 진짜 계측했냐? 그래서 이제는 이 파놉테스 VM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놉테스 VM을 통해 분석된 데이터 결과값으로 품질 안정화가 약 21% 정도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품질 안정화라는 건 말 그대로 품질이 들쭉날쭉하지 않겠습니까? 뭐 엄청 좋기도 하고 조금 나쁘기도 하고 뭐 나쁘지 않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게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어느 상향 평준화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율도 그러니까 불량률도 많이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AI 로봇 공정을 쓰면서 이제는 뭐다 사람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수율도 개선되고 그다음에 품질 안정화도 좋고 사실상 모든 공장들이 이제는 AI 공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로봇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다? AI 기술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AI가 뭔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AI란 뭐냐? 이걸 우리 흔히 AI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컴퓨터가 인간처럼 판단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A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결론만 얘기하자면 사람 같은 두뇌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AI 딥러닝이죠. 그래서 뉴스 요약이라든가 이미지 분석, 자동 운전, 자율 로봇 등 학습 자료의 양이 많을수록 학습의 단계가 세분화될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수많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인공지능 시스템 스스로 학습하는 이른바 머신러닝이 딥러닝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말 그대로 그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스스로 A는 B고 B는 A구나 이거를 학습하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근데 머신러닝에서 인간의 뇌를 모방한 신경망 네트워크를 더한 게 딥러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딥러닝을 넣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A는 B다, B는 A다가 아니라 A는 B고 B는 A니까 이런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두뇌처럼. 그게 바로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데이터 상관관계와 특성으로 패턴을 발견해 결론을 낸다면 그러니까 A는 B면 B는 A다. 딥러닝은 추가적인 학습까지 하면서 학습 능력을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A는 B고 B는 A니까 충분히 이런 결과도 나오겠네 라는 학습까지 하는 게 AI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뭐다? 지금 공장 플러스 로봇에 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알겠습니다. 로봇에서 중요한 건 AI고 AI에서 중요한 건 딥러닝, 머신러닝인데 근데 결국엔 이 딥러닝,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바로 AI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돌릴 수 있는 반도체가 있어야 AI가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모두가 지금 AI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인텔 등 올해 AI 반도체 설계에만 3천억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예측치가 나와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인텔, 퀄컴 등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올 한 해에만 AI 기반 반도체 설계에 3천억 이상 투자 전망입니다. AI 반도체 투자 규모도 그냥 뭐 이대로 멈추는 게 아니라 매년 20%씩 증가해 2026년에는 한 해 약 6,180억 원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가진 파운드리 미세 공정 경쟁과 비용 문제, 공급 부족 이 모든 리스크를
아마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설계로 완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냥 지금 저렇게 얘기하면은 이 파운드리 미세 공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1나노 공정, 2나노 공정, 3나노 공정 하면서 이 나노 공정으로 내려올수록, 그러니까 공정이 세밀해질수록 사실상 뭐 얘기한 대로 장비도 비싸고 그다음 기술력 경쟁도 심하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두 AI가 해결을 한다면 사실상 사람이 굳이 경쟁할 필요가 있는가? 누가 더 나은 AI를 만드냐가 결국엔 경쟁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 AI 반도체를 만드는 게 이 모든 해결책의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반도체 생산 기업 모두 AI 반도체 투자 및 개발 전망입니다. 그렇구나. 모두가 AI 반도체 뭐 집중을 하는구나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AI 반도체가 결국엔 미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모든 미래 산업은 결국엔 AI 반도체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 거예요. 왜?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론한 결과를 도출을 합니다. 근데 이 단시간에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인 반도체가 아니라 AI 전용 반도체가 무조건 필요하다. 아, 그럼 우리의 미래는 AI인데 이 AI를 쓰기 위해서는 AI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AI 반도체가 개발되기 전에는 핵심 두뇌 역할을 우리가 흔히 CPU, GPU라고 합니다. 이 CPU가 우리가 보통 컴퓨터에 있는 뭐 인텔 코어 i5, i7, 뭐 i3 하는 그 CPU를 얘기를 하고요. GPU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CPU나 GPU가 담당했으나 AI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라든가 전력 소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AI 전용 반도체가 등장해야 되고 AI 딥러닝 전용 반도체를 우리는 NPU라고 합니다. 이 N은 뉴럴, 신경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NPU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요. CPU나 GPU나 NPU나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왜 GPU나 CPU가 AI 반도체의 맞춤이지 아니고 새로운 AI 반도체를 개발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와 CPU, GPU의 차이점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입력, 출력, 명령어 처리해서 직렬로 갑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두뇌로 데이터를 직렬로 입력, 출력, 명령어 처리, 직렬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대규모 병렬 처리를 필요하는 AI에 당연히 최적화되지 않은 거죠. 병렬로 AI는 들어가야 되는데 CPU는 직렬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CPU는 탈락합니다. 그래서 CPU의 직렬 처리를 보완하고자 3D 게임이라든가 고사양 그래픽 처리를 위해 GPU가 개발이 됐고 이 GPU는 병렬 처리예요. 그래서 지금 GPU가 AI 반도체로 좀 쓰이긴 하지만 AI 연산을 위해 만들어지는 반도체는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다 AI 전용 반도체가 개발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GPU가 그나마 쓸만한데 이걸로 불가능하다라는, 이걸로 AI를 100% 커버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다 차세대 AI 반도체로 뇌의 신경세포를 모방한, 그러니까 뇌의 신경세포처럼 똑같이 반도체로 만들어 놓은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게 개발이 되고 있구나라는 건데 그게 대체 뭔데? 라고 한다면 바로 삼성전자가 AI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뉴로모픽이든 AI 반도체든 삼성은 집중 중이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인공지능 AI와 차세대 미래 신산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개발할 예정이고 삼성의 미래를 올인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생활가전이 국내 최초로 한국표준협회 주관 AI 신뢰성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AI 기술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제트봇 AI와 스마트 싱스 홈케어 AI를
개발하고 있으나 앞으로보다 추가적인 AI까지 개발을 하면서 삼성의 미래를 올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앞으로 미래를 걸 AI가 뭔데? 궁금하잖아요. 뭐 그래봤자 지금 뭐 로봇 청소기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그래봤자 집에서 그냥 사모니터는 연결하는 거 정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올인할 정도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삼성의 뉴로모픽입니다. 삼성전자 뉴로모픽 개발이고요. 사람의 뇌를 닮은 반도체를 개발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사람 뇌를 닮은 반도체 개발 중이고 하버드 대학교와 차세대 AI 반도체 뉴로모픽 칩을 개발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뉴로모픽이 뭐라 그랬죠? 사람의 뇌를 닮은 반도체죠. 그래서 AI 반도체 NPU고요. 사람이 사물을 알아채는 과정을 AI가 따라하고 인지, 추론 같은 뇌의 기능을 재현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뭐다? AI 반도체는 결국 뇌에 가깝게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뇌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NPU는 누구 CPU보다 100배 효율적인 연산을 해낼 수 있으며 조만간 NPU 능력은 지금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강아지 뇌의 능력에 도달할 예정이고 사람의 뇌도 재현이 가능할 것이다. 이 사람의 뇌가 재현이 가능하다면 진짜로 우리는 AI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NPU 분야 인력을 2,000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다? AI 반도체 미래는 그냥 삼성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그냥 사물인터넷이 아니라 바로 뉴로모픽이다. 인간의 뇌를 반도체로 개발하는 게 삼성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뉴로모픽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로모픽이란 무엇인가? 뉴로모픽 반도체는 사람의 뇌의 신경 구조를 모방한 반도체 소자로 뉴로는 신경, 모픽은 형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를 100% 재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뉴로모픽 반도체는 저전력으로 고성능을 낼 수 있는 AI 반도체로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AI 로봇 등 어떻게 보면 우리 정말 미래 기술의 100% 활용 가능한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로모픽은 기존의 반도체와 비교했을 때 높은 집적도 이게 뭐냐? 한 개 반도체 칩에 들어가는 소자 수입니다. 소자가 몇 개나 들어가냐 했을 때 CPU보다 3,500배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해도 3,500배 낮다, 3,500배 높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은 39조 5천억에서 약 2025년까지는 91조 7천억 규모로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뉴러머픽이라는 거는 결국엔 뭐다? 기존의 CPU보다도 말도 안 되게 높은 수준이고 최소 100배에서 많게는 몇천 배까지 효율이 나는 거고 인간의 뇌를 따라하기 위해서 만든 반도체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반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만 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누굽니까? 엔비디아도 똑같이 개발 중입니다. 엔비디아가 인텔과 AI 컴퓨팅 효율성 극대화에 맞손을 잡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에 인텔이 발표한 4세대 인텔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이거를 우린 간단하게 뭐라 하죠?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제품 탑재 서버에 활용을 하고요. 이게 흔히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서버용 CPU예요. 서버용 CPU인데 이 서버용 CPU가 안 나오다가 이번에 1월 달에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감이 커지는 상태고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와 엔비디아의 GPU가 결합한 AI 인프라 시스템은 뛰어난 성능과 규모, 효율성을 제공할 것이다. 그래서 기존 CPU 전용 데이터 센터 서버 대비 평균 25배 높아진 효율성으로 AI 데이터 센터 총 소유 비용은 3배 이상 절감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전력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효율성이 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AI를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이상적인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요. 엔비디아도 AI의 진심이네. 근데 아니 뉴로모픽 같은 거 삼성전자만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다른 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다. 누구? IBM이죠.
IBM이 진작에 AI 뉴로모픽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IBM이 뉴로모픽 반도체 개발에 가장 앞선 업체로 2014년에 뉴로모픽 반도체 트루노스를 처음으로 공개를 했고 2017년에는 뉴로모픽 반도체 로히히 칩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검색이라든가 연산 처리 능력이 그 당시 CPU보다 약 1000배, 전송 속도는 약 100배 성장을 시킨 거죠. 말도 안 되는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로히히 칩 760개를 이어붙여서 뉴로모픽 연구 시스템을 공개를 했고 생쥐와 맞먹는 후각 능력을 AI 반도체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맡는 냄새보다도 더 정말 민감하게 냄새를 파악하고 맡을 수 있는 AI를 개발했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차세대 AI를 활용한 인간의 뇌에 가까운 뉴로모픽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뉴로모픽 AI 반도체 성장하는 거 알겠고요. 집중하는 거 알겠는데 굳이 지금일 필요가 있나요? 물어본다 한다면은 이것 때문이죠. 바로 미국의 중국 규제가 AI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추진 중인 미국 기업의 국회 투자 통제 대상에서 반도체 AI 분야에 집중 규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발전을 제약하겠다는 목표로 AI와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지속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다? 플러스 알파로 미국 정부 내에서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인이 창업자인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제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냥 중국에 공짜만 있어도 제한을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범위를 좁히되 더 집중적이고 표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중국 규제가 좀 심해질 것이다. 특히 뭐다? AI 관련된 집중이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럼 반사 이익을 누가 받겠습니까? 반사 이익을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 반도체 관련 국내 기업에 관심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삼성전자겠죠. 삼성전자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퀄컴을 넘기 위해 차세대 GPU 칩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GPU를 개발하고 나면 당연히 뉴로모픽 AI 반도체 상용화까지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테일러시 공장에도 AI 반도체 생산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 시장 확대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 HBM 고대형 메모리가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라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한미 반도체 연구자들 간 첨단 반도체 AI, XR 등 국제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AI 반도체 성장의 핵심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고요. 주가 보시면은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죠. 개인적으로 이 메모리 반도체 관련 가격이 조만간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면서 주가 상승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7만까지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AI 이슈가 있다고 한다면 추세 전환이나 반등세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알겠습니다. AI 반도체가 정말 중요하고 결국엔 로봇, 자율주행 어디든 들어가야 한다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로봇, 자율주행, UAM 이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또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이라든가 이 기대되는 종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제가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나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받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각 스마트폰 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고요. 아니, 무료로 어플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자료한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실전 매매 기법이랑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1월 20일, 19일, 18일, 17일, 16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추천주도 매일 무료로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들어가시면은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관련주들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당일 증권형 토큰 관련주가 있었다. 이슈가 뭐였으며 어떤 종목이 올라갔는가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다 100% 무료니까요. 매일 확인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무료로 진행할 거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 마르스 김동석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으니까 구독자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